예,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하기 전에 지금 주요 기업들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몇 개 기업들, 핵심적인 기업들 실적 체크 좀 해볼게요. 네. 뭐부터 볼까요? 보여주시면 얘기할게요. 실적 발표, 삼성그룹들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 SDS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비 23.6%가 줄었고요. 3조 2천억. 영업이익은 1930억, 4.3%가 삼성 SDS 늘었습니다. 네, 매출 단위 좀 줄었고요. 이익은 방어했네요. 삼성 SDI도 있나요? 네. 2차전지가 실적들이 안 좋고 목표가도 내리는 상황인데요. SDI는 매출은 전년비 10% 늘었고요. 네. 영업이익이 훼손됐군요. 4,960억, 12.3%가 줄었습니다. 삼성전기도 볼게요. 전기는 매출은 1% 줄었으니까 전년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익이 많이 줄었네요. 전년비 40%가 줄어서요. 1,840억 원이고요. 현대로템까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매출액은 9,270원, 18.5%가 늘었고요. 9,270억 원. 이익은 411억 원, 29.2% 늘었습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컨센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죠? 시장 대비 나쁜 것보다 좋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시황 해설은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려운 구간들을 지납니다. 오늘 주제부터 보고 말씀 나눌게요. 오늘 주제는 역시나 반도체군요. D램의 흑자 전환, 오늘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반도체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반도체 얘기인데 시장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편인데도 주가는 잘 반응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국제금리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주가는 많이 밀리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 오늘 시장만 봐도 SK 하이닉스하고 에코프로 양대 산맥이 안 좋은 데다가 그 곁에 관련주들이 같이 빠지니까 플러스 알파로 더해서 지수가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과하다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저는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을 다시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이러한 D램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매수 관점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이 해외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괜찮게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우려가 됐었던 게 이제 알파벳의 실적이 될 것 같죠. 근데 그 비중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클라우드 쪽에서 좋게 나온 거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클라우드 서버 쪽이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락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실적 나왔는데 3%가 4% 올랐죠. 알파벳은 좋은 실적 나왔는데 조금 미스났는데 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심리적인 게 오르려면 사실은 비슷하게 오르고 내려야 되는데 그죠? 오르는 거는 들어오르고 빠지는 건 많이 빠지는 심리가 약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반도체 쪽으로의 모든 섹터는 사실 아니긴 하고요. 올라온다고 낙폭과대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도체 쪽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주셨고요. SK 하이닉스 얘기할 텐데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본 실적 발표하고요. 오늘 SK 하이닉스인데요. 매출이 9조 662억 원, 17.5%가 이거는 전년비 YOY죠. 전기비는 늘었던데요. 영업 손실은 1조 7천억인데 적자로 전환한 거는 이미 오래됐고요. 그죠? 몇 분기 됐고 규모가 생각보다는 줄었고 시장의 컨센 1조 6천억까지는 조금 그만큼은 줄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HBM 쪽에서 이익이 얼마나 났을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고 D램 쪽이 흑자 전환했다 그랬거든요. SK 하이닉스의 D램 흑자 전환, 또 삼성전자 D램 쪽에서 이 반전이 주는 의미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10월 중순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디램 쪽에서 명확히 좀 밝히고 있는데 네. 저가의 반도체 칩은 사양을 하고 고가에 대해서 판매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ASP가 플러스 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선방을 했었던 거죠. 고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AI 서버향 쪽을 말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가 말씀하셨듯이 HBM하고 네. DDR5 예. 쪽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사실 DDR5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반도체 얘기는 DDR5가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DDR4에서 5로의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예, 맞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올 5월 달에 16기가짜리 DDR5를 이렇게 양산을 했고 네. 지금 9월 달에 지금 32기가짜리 DDR5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네. 조만간에 양상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그만큼 디램 쪽도 미세화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용도가 데이터 센터양, AI양 쪽으로 쓰기 때문에 요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쪽에서는 고정가가 4달러를 돌파를 하고 연말로 갈수록 더 높아서 한 4.6달러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DDR5 관련 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후공정이나 HBM 관련된 그 밸류 라인들은 꽤 많이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D램 쪽이 돌아서니까 낸드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D램이 돌아서면 뭘 봐야 되느냐? DDR5라는 신제품을 보는 건데 그럼 DDR5와 관련된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사실 반도체 기업 다 관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죠? 맞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다 관련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새로운 공정이 전환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 가운데 직접적인 수혜를 받거나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 리스트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한 4개 파트로 기판과 그 소켓 파츠, 후공정 검사 장비, 디램용 파워 인덕터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네. 갖고 왔는데 굉장히 많죠. 일단 기판만 하더라도 저희 기억나는 게 심텍부터 해서 네. 코리아 서킷 등등등인데 제가 저 부분별로 이제 빨간색으로 하신 기업들을 저는 유망하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기판 쪽에서 심텍하고 TLB 보고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패키징 기판 쪽에서 서플라이 쪽에서 가장 좀 매출 규모가 큰 회사가 될 것 같고요. TLB 같은 경우에는 DDR5 향에서 PC하고 서버 쪽 매출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켓과 파츠 쪽에서도 이제 ISC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게 DDR5도 또 공정이 미세하게 변화가 되면서 그 테스트 쪽에서 소켓 크기도 늘어나고 그 테스트를 하는 볼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ISC 특히 관심이고요. 디램 파워 인덕터 중에서 인덕터는 사실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기는 한데 디램용으로 쓰는 회사가 삼성전자, 아비코전자인데 그 중에서 인덕터 쪽에서 그 메탈 파워 인덕터를 하고 있는 아비코전자를 특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그 관련 기업들 리스트 부문별로 나온 거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이지만 다 관련 있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제 압축이 되죠. 압축이 기판, 소켓과 파츠는 부품이겠죠. 부품. 네, 후공정 검사 장비, D램 파워 인덕터.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관심 있는 쪽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심텍, TLB, ISC, 아비코전자. 상대적으로 이들 기업이 주가도 보면 견조한 흐름들이고요. DDR5 모멘텀을 얘기했고 그 가운데 조금 더 들어가서 관심주, 유망주 준비한 거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일단은 아비코전자를 좀 더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네. 아비코전자 실적하고 DDR5 침투율을 보게 되면은 DDR3에서 4로 전환될 때하고 4에서 5로 전환될 때하고의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그 전환율이 10에서 한 20%대로 넘어갈 때가 회사의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2015년도, 16년도 그랬었고요. 실질적으로 저 당시에 아비코전자가 저점에서 한 2배 정도 올랐었고요. 이건 아비코전자의 과거 흐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2023년도에서 4년도 사이에서도
전환율이 10에서 20%로 이렇게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예. 또 그때 옛날하고 틀렸던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코전자가 현재 가격은 그 12,000원대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 실적을 좀 반영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4 전환율보다 5 전환율에서 주가 탄력성이 더 크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아비코전자는 최근에 사실은 다른 코너에서도 네. 아비코전자를 관심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2번 봤는데, 네. 근데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아비코전자는 지금 말씀하신 DDR5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럼 조금 깊게 다뤄볼까요? 네. 예, 그 대부분은 그냥 훅 네. 지나가거든요. 오늘은 아비코전자 뭐 하는 네. 회사인지 좀 알고 가죠.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요거부터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디램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네. 다이나믹 메모리거든요. 이게 다이나믹 메모리가 뭐냐? 다이나믹이 굉장히 꼬맹이처럼 여기저기 튄다는 성격이거든요. 튄다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디램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코전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비코전자가 이렇게 만드는 그 메탈 인덕터를 자료를 보게 되시면은 인덕터라는 게 우리 과거에 얘기하면 저항이라는 거, 그게 인덕터인가요? 아닙니다. 저항기는 또 따로 다른 있고요. 건가요? 모양새가 좀 비슷한 것도 있어서, 예. 예, 인덕터가 저렇게 코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네, 네. 코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전류를 흐를 때 딱 보니까 직접적으로 한 길로 쭉 가는 것보다 이렇게 코일 형태로 말아놓으면은 가운데에서 전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버려요. 네. 그 전기장이 하나의 저항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전하들이 일리 튀고 전리 튀고 하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비코 전자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디램이라는 게 DDR5의 그 도식도를 한번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메모리 모듈 구조를 보면 DDR5 같은 경우에는 모듈 안에 저항기하고 인덕터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공정이 미세화되고 더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를 심는 전하를 이렇게 옮겨서 데이터를 심어서 가는 거거든요. 걔네들을 저항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한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 안에다가 저 IMIC, 파워 매니지 IC죠. 그게 이제 파워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기에서 인덕터하고 저 레지스터, 저항기를 아비코전자가 만드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4 같은 경우에는 저 모듈 안에 저기 보시면 레지스터라고 있는데 저것만 한 40개 제가 아까 저항이라고 한 게 레지스터군요, 저항. 예, 저항기. 그것만 40개에서 60개 정도 있었어요. DDR4에서. 예. 그때도 전환했을 때는 ASP가 200%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 인덕터 같은 경우가 저렇게 모듈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저 저항기보다 몇 배 더 비싼지 아십니까? 예. 비싼 줄 아냐고요? 네, 한번 뭐, 맞춰보시죠. 10배 부르죠, 뭐. 10배, 5배. 5배. 예, 5배가. 5배 높은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저항기도 전환할 때 ASP가 200% 플러스인데 5배가 더 비싼 게 저 네. 인덕터고 저기에 한 3, 4개 정도의 모듈에 들어가진 않긴 하지만 저런 것들을 이제 서버향 쪽으로 옮기고 했을 때 저런 걸 이제 소켓에다 이렇게 탁 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수요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궁금한 게 예. 이게 이 DDR5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어쨌든 효율을 높여주고 네,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런 게 이제 인덕터 같고요. 중요한 거고 더 많이 들어가고 단가가 높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런 고부가 가치 상품일까? 예를 들면 뭐 HBM처럼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낮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좀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도 잘 보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향 중에서 네. AI 관련돼 있는 것만 이렇게 빼놔요. 밝히지는 않지만. 근데 전반적인 일반적인 서버용에 쓰이는 그 메모리 쪽은 이 DDR5가 CPU하고 같이 붙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AMD 칩 같은 거 보면은 PC용 CPU, 서버용 CPU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그 파트가 사실은 제일 크고 지금 성장하는 게 HBM 관련된 GPU 관련된 AI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KPX를 설비 투자를 줄여왔었던 저희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은 일반 서버용 제 앞단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형이 올라오면서 네. DDR5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독자적으로 독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막 두 자리 나오는 건 아닐 것 같다.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영업이익률이 2.0, 6.8, 네. 작년에 6.8이었는데 이익률이 지금 DDR5 전환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차장님의 논리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익률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적자가 예상되면서 분기 적자 계속 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결국 턴어라운드 되는 실점들을 투자자들은 보고 있겠어요. 네. 예. 그 실적 이야기, 제가 드린 이야기, 그다음에 주가 마무리해 주십시오. 판단. 예. 마지막으로 아비코전자 실적 추이 네. 그림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는 적자입니다. 네. 하지만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거고 그 미래가 살아난다면은 저희는 매수를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좀 더 싼 가격에 산다는 개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덕터 쪽의 그런 성장세를 보고 내년도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 때 조금 더 역으로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표를 보면 뭐 올해는 적자니까 이익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정상화됐을 때 10% 이상 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주가 부분도 봐야죠. 15,600원 수준인데요. 시총은 얼마나 되나? 예, 뭐 밸류 좀 판단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4에서 5로 전환이 되면서 인덕터의 성장성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가치 장비라는 거 지금 가격대에서 옆으로 횡보를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요 부분만 일정 부분 극복을 해내면은 정고점 부분은 충분히 넘어가고 저는 한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은 DDR 반도체 가운데 DDR5 그리고 관련주들 가운데 아비코 전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반도체 얘기는 그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실 걸로 기대하면서요. 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